실제로 우리가 연골 주사는 보험이 되는 급여가 되는 주사거든요. 무릎이 안쪽이 아픈데 왜 주사를 바깥쪽으로 놓으세요? 라고 묻는 경우들이 많아요. 3번 맞는 거랑 한 번 맞는 거랑 뭐가 더 좋으냐?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메디컬 예능 의학정보 채널 힘내쇼의 정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릎의 연골 주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무릎에 연골 주사 맞으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보통은 아주 쉽게 병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고 내가 무릎이 아프다라고 느낄 때 가장 첫 번째로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연골 주사 같은 어떤 무릎의 통증을 깔아앉히는 주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연골 주사를 맞으면 이제 연골이 재생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자분들 많이 여쭤보거든요. 실제로 우리 힘내쇼 TV를 보시고 계신 분들도 궁금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연골 주사는요, 사실 손상된 연골에 대해서 코팅을 해주는 거죠. 기름칠을 해본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골 재생이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50년, 60년, 70년 쓰다 보면 연골 자체가 마모가 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굳어버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잘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칠을 해준다는 의미에서 연골 주사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주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골 주사를 맞으면 얼마나 가나요?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시죠? 저희가 보통 연골 주사의 효과는 사람들마다 다 똑같지는 않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정도의 효력을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연골 주사는 보험이 되는 급여가 되는 주사거든요. 나라에서도 6개월 정도 이후에는 다시 맞을 수 있게 급여의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6개월 딱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연골 주사가 모든 관절염에 효과가 있을까?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한번 해보죠. 관절에 마모가 많이 됐던 관절일수록 효과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톱니바퀴가 다 날아있는데 윤활유칠한다고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무릎의 관절염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관절의 연골이 손상은 좀 받았지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골 주사가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지만 4단계 정도 됐을 때는 이미 연골은 다 닳아서 뼈끼리 이렇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골 주사를 통해서 기름칠을 하더라도 증상의 완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국가에서는 의료에 대한 기준으로 급여 기준은 4단계부터는 연골 주사를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본인 부담을 조금 더 하고 저희가 보험 기준은 안 되지만 연골 주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맞아서서 효과를 좀 보실 수는 있습니다. 자, 연골 주사는 많이 맞으면 해로울까? 한 번 맞으면 그럼 계속 맞아야 될까요? 에 대한 어떤 궁금증도 있으시죠? 대부분의 연골 주사는 상당히 안전하게 쓸 수가 있고 재료 자체가 우리 몸에 있어서 누적이 되거나 내성이 생기거나 축적이 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가 없는 상당히 안전한 주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사 위치는 왜 의사마다 좀 다르게 찌르나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보통은 이제 무릎의 관절은 하나의 큰 주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 주머니로 접근하기 위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크게 4가지 구멍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안쪽 주머니는 이제 주로 신경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서 주로 이제 바깥쪽을 이용해서 이제 주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환자분들이 나는 무릎이 안쪽이 아픈데 왜 주사를 바깥쪽으로 넣으세요? 라고 묻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무릎은 하나의 큰 주머니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쪽에 있는 신경들이 많이 분포가 있어서 안쪽으로 주사를 놓을 때 신경 손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외측을 통해서 관절 안에 이제 주사를 놓으면 훨씬 더 안전한 주사가 될 수 있고 효과는 실질적으로 관절 안에는 똑같이 퍼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사는 다 외측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골 주사의 종류, 왜 가격이 다를까? 그리고 연골 주사 말고도 또 다른 종류의 주사는 있지 않은가? 3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연골 주사,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쓰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무릎 안에 쓰는 DNA 주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콜라겐 주사, 이렇게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무릎에 흔히 쓰고 있는 연골 주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우리 히루안 주사라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 간격으로 3번 정도 주사를 맞으면 한 번 사이클을 다 맞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한 번이 끝내시고 싶다라고 하면 이 세 개를 하나로 합쳐서 맞는 연골 주사도 있습니다. 3번 맞는 거랑 한 번 맞는 거랑 뭐가 더 좋으냐?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한 번 맞는 주사가 간편한 대신 양이 좀 많고요. 입자가 조금 꾸덕꾸덕해서 맞고 난 직후에 불편감은 있지만 주사를 한 번만 찔러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환자분의 어떤 편의와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보통 우리가 관절 밖에 우리 인대나 힘줄 이런 데 쓸 때는 DNA 주사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성분은 미세하게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마찰을 줄여주는 윤활 작용 그리고 항염증 작용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골 주사를 쓰고도 조금 모자란 경우에 윤활을 좀 부축해주면서 염증을 줄이는 목적으로 이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티졸이라고 쓰는 대표적인 상품명 주사가 있는데 요건 이제 콜라겐 주사입니다. 콜라겐이라고 하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인체의 조직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 특히나 연골에 많이 쓰고 있는 입자가 되는 재료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무릎에 넣어줌으로써 조금 더 관절을 부드럽게 통증을 효과적으로 깔아앉히게 어떤 제품이 나와 있는 게 이제 콜라겐 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골 주사를 맞았을 때는 어떨 때는 아프고 어떨 때는 안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사 맞고 나서도 무릎이 아파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우리 주사제가 무릎 관절 안에 넓은 주머니 안에 쫙 퍼져야 되는데 염증이 심하거나 아니면은 그 조직들이 많이 안쪽에 비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사제가 들어가서 거기 안에 국한적으로 이렇게 모여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들에서 통증이 뭉쳐서 생길 수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굽혔다 폈다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그게 앞으로 쭉 퍼져요. 그러면서 이제 흡수가 됩니다. 그때 되면 이제 통증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주사를 이제 6개월 동안 또 다 맞아도 되는가? 요것도 이제 하나의 궁금이죠. 주사가 3종류가 있으니까 그럼 그걸 또 맞고 하셔도 되는가? 그래서 저는 보통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 시작을 하는 거는 연골 주사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연골 주사를 맞고 나서도 내가 통증이 부족한 사람, 조절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DNA 주사나 콜라겐 주사로 이어서 보통 쓰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주사제가 다 성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각자 다 쓰더라도 중복되는 효과 없이 효과를 보는데 좀 도움되고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딱히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6개월 안에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연골 주사의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들이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저희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대표적인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품격 의학 전문 채널 힘내쇼 TV의 정동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